안녕하세요. 문학가 켈리 박은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강의가 되었는데요. 작품을 이제 해야 되는 강의예요.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이제 켈리로서의 첫 발을 이제 딱 내디딘 그 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작품을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작품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 완성 뒤에 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직접 그 동영상을 이때까지 보셨으면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내가 이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작품 하나를 완성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작품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글귀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글을 작품에 올릴 건지 글귀를 먼저 선정을 하고 난 뒤에, 늘 그렇듯이 글귀가 나오면 구도를 잡고, 구도에 따라서 그 작품 종이에 대한 위치를 잡고 완성을 하면 돼요. 일단 지금 작품을 쓸 건데, 저는 김용택 시인님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라는 시를 일단 가지고 왔어요. 그 시가 좀 길이감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시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단 이제 마지막 작품용으로 한번 써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준비한 거는 사실 요거는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그림을 같이 겸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림이라는 것은 뭐 물감이라든지 붓이라든지 그런 재료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온전히 이제 그 물감의 부분을 준비를 못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눈으로만 익혀 두셨다가, 혹시라도 뭐 자녀라든지 뭐 손녀라든지 물감이나 뭐 채색 도구가 이제 집에 있게 된다면 많이는 필요 없어요. 그 색깔도 뭐 그 단조롭게 뭐 빨간색, 초록색, 뭐 파란색, 노란색 정도만 있으셔도 되니까, 그 부분만 좀 활용하셔서 다음에라도 이제 그 배경에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정도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는 오늘 먼저 글귀를 이제 정했었고, 그 다음에 구도를 잡아서 전체적인 작품의 구도를 잡아볼 거예요. 전체적인 작품의 구도를 잡고, 일단 제가 화선지에 글을 적겠지만 이후에는 이제 지금 선생님들처럼 동일하게 A4 용지 크기의 그 수채화 용지에 글씨를 올려서 작품을 완성할 겁니다. 일단은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글의 이제 어느 한 부분을 이제 발췌를 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사실 글귀가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도를 어느 정도 잘 잡아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화선지에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화선지에 한번 적어보고, 이 글감이 조금 다르다고 하시면 A4 용지에 옮길 때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구성은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배경 없이 글씨의 내용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쓰실 때는 동일하게 글귀가 나오면 구도를 우리 잡는 법 알려드렸죠. 이렇게 네모칸에 잡아서 어느 위치를 대충 이제 잡아놓고, 그것을 다른 종이에 옮겨서 작품을 완성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저는 구성 없이 그대로 바로 가겠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그렇게 이제 구도를 먼저 잡고 그 다음 단계별로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거는 어째 너무나 신나고 이제 나를 작게 적은 거죠. 나 신나고 신나고 나 신나고 이 밤 너무나 신나고 근사해요. 음,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 그리움들을 간절한 그리움들을 그림들을, 삼초오는 이 그림. 감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선지에 완성을 했는데요. 지금 저는 다른 이제 작품지에 옮겨 적을 때 조금 바꿀 거예요. 일단은 너무 봤을 때 중심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이 부분을 조금 크게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조금 작게 해서 할 거고, 마지막은 이렇게 조금 달빛이라든지 연정 당신의 그 단어에 조금 포인트를 줘서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먼저 구도를 잡아서 쭉 적어보고, 내가 마음이 들면 그대로 작품지에 옮겨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이제 좀 내가 봤을 때도 조금 포인트가 없다, 너무 밋밋하다든지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든다면 구도를 변경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글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한번 써봤을 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는 이제 작은 종이에 옮겨 적을 건데요. 일단은 첫 행이랑 이제 두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조금 적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글씨를 좀 작게 해서 구도를 잡을 거고, 위치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서 글씨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림이나 배경을 넣는다고 한다면 그보다 조금 더 작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글씨가 조금 많이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도 조정을 하면서 세로나 아니면 가로로 자기 원하는 느낌대로 구도를 잡아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그 A4 사이즈로 자, 옮겨 적었죠. 일단은 조금 구도가 달라지긴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글자는 올라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배경이 있다면 배경으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여백이 채워지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완성을 하고 이제 나의 낙관이라든지 뭐 사인이죠. 그 내가 이 작품을 내가 썼다라는 것을 표시를 내기 위한 이제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A4 사이즈의 그 작품을 올리게 되면 뭐 그냥 놔두셔도 되지만 액자에 넣으셔도 사실 괜찮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씨하고 그 다음에 낙관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낙관만 먼저 한번 찍어볼게요. 이후에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낙관에는 되게 많은 종류의 낙관을 제가 들고 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큰 작품부터 작은 작품까지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있어요. 일반 서예 하시는 분들의 그 작품 낙관과는 조금 다른데 저는 두인이라든지 이런 일반 아오 그 낙관 같은 경우에도 모양 자체가 좀 일정하지 않는 자연석을 위주로 보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이름 낙관도 있고 이거는 아호 낙관인데 조금 이제 돌 자체가 다르게 생겼죠. 이거는 두인 작품에 따라서 두인의 모양도 조금 많이 틀려지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작품용으로 많이 쓰는 낙관이에요. 제가 아호는 3명이고 일단 필명은 하루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호는 사실 저희 그 캘리그라피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산울림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산명이고요. 하루라는 것은 조금 더 그 편하게 사람들하고 하루하루 그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편한 느낌의 필명을 제가 지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고 산명이라는 아오를 가지고 있어요. 작품에는 둘 다를 보통 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장이 굳이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초형인인 꽃 모양을 두인처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 필명인 그 아호를 찍을 거예요. 자, 일단은 저희가 그 낙관을 한번 찍어 볼게요. 보통은 이제 서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오인이랑 성명인을 두 가지를 같이 쓰죠.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낙관을 사용하긴 해요.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캘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엽서라든지 작은 작품에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오인과 성명이를 두 가지 반드시 찍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작품에 맞게 그 다음에 그 느낌에 맞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필명만 찍을게요. 이렇게 시의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출처를 항상 이렇게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으시면 자작시 같은 경우면 직접 뭐 자작을 했다 이런 내용을 남기든지 이렇게 출처를 남겨주시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글을 이제 쓰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보시면 되죠. 그 작가들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김용태 시인 성함 넣어주고 제목 적고 밑에는 제 필명으로 넣고 약간 찍겠습니다. 보통 이제 위치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캘리를 진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관이 그 낙관을 찍는 것 자체로도 그 작품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빈 위치에 뭐 초연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인이라든지 그런 그 낙관을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끝나는 곳에 보통 이렇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전체 작품을 봤을 때 네, 낙관을 아래쪽이나 위쪽 그 모서리 부분이나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쯤에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 정각을 주로 하시는 분이나 그 정각 작품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각에다가 글을 새겨서 그 또한 도장이 하나의 캘리그라피 작품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틀에 갇혀서 서의 그런 느낌보다는 좀 자유롭게 도장을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무난한 위치인 아래쪽에 이렇게 낙관을 찍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까만색 글씨에 낙관을 찍어서 완성이 된 작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작품은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 그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도 요 자체만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글씨 사진을 찍어서 정말 다른 그 좀 이제 어두운 밤하늘의 그 배경에 글씨를 넣는다든지 하게 되면 왠지 이 글과 그 배경과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에 제가 이제 배경을 한번 올려볼 건데요. 일단 초영이는 아까 찍으려고 했다가 배경을 올리고 나서 그 낙관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도장은 잠깐 놔둘게요. 보통 우리가 그림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정물화라든지 인물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고 쉽게 배경을 어떻게 넣어서 요 색깔이 하나 들어갔을 때 작품이 어느 정도의 느낌이 드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깔은 많이 필요치 않으세요. 제가 쓰는 색깔은 보통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 정도 필요하고요. 밤하늘을 조금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사실 저는 먹물이랑 물감을 많이 섞어서 어두운 색을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채화용 붓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개중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크릴화 또는 동량화 그 다음에 수채화용 이런 붓을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붓을 계속 쓰는 입장이고 사실 물감을 이용해서 글씨도 쓰기 때문에 저는 좀 가리지 않고 붓을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채화 물감용은 따로 있긴 해요. 똑같은 우리 서화용이긴 하지만 똑같이 글씨 쓰는 이 붓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즘에는 그냥 배경이나 물감을 쓸 때 사용하는 붓으로 하나씩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동일한 붓이라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쓰시면 된다. 굳이 예. 굳이 재료가 수채용 붓이 따로 필요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용택 씨라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밤하늘의 느낌이니까 조금 어두운 색깔에 파란색에 조금 진하게 물을 조금 데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연하게 물을 살짝 올려볼게요. 그냥 수채화 그 물감이었을 경우에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하늘은 정말 이렇게만 표현하시고, 아까 제가 파란색에 먹물을 조금 섞었거든요. 좀 연하죠? 어려울 건 많이 없으세요. 제가 표현하는 그림 방법은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못한다고 해서 전혀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면 물감을 조금 더 섞고 먹물 조금 넣으면 되겠죠. 밤하늘이 좀 어두우니까 이렇게 마르면서 이제 수채화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굳이 밤하늘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기보다는 그냥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약간 넣어볼까요? 아래쪽은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진한 초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좀 진하게 초록을 눌러볼게요. 자유롭게 붓의 모를 이용해서 조금 완전히 채색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경이 좀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조금 말려주시고요. 조금 마르고 난 다음에 달을 한 위치에서 그려볼 건데,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실 게 일반적으로 수채화 물감은 물을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그림을 올릴 때는 그 그림이 아래쪽 바탕에 있는 그림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올리셔야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크릴이라든지 유화라든지 그런 경우는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감의 특성상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배경 위에 바로 덧칠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가능하세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재료 특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수채화 물감을 들고 온 건 사실 이제 수채화 물감이 사실 집에 제일 많이 있으세요. 다른 무엇보다. 근데 말고 우리는 뭐 손녀라든지 아이가 좀 어려서 크레파스가 있다 하시면 크레파스로 채색을 하셔도 됩니다. 크레파스로 하시고, 단지 크레파스 같은 경우에는 유성이기 때문에 글씨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없는 자리에 배경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글씨를 넣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올려볼까요? 달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동그랗지 않아도 그 느낌만 하려면 될 것 같아요. 찌그러졌나요? 달을 그렸죠? 좀 찌그러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기법을 좀 많이 쓰시긴 한데 간편하면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붓에 물감을 묻혀서 튀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물기가 많으면 이제 잘 튀겠지만 물기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물방울이 잘게 나오겠죠. 근데 너무 굵은 물방울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별이 하늘에 가득 찬 느낌. 이렇게 배경은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색깔은 많이 쓰지 않았어요. 좀 어두운 거는 먹물을 이용해서 살짝 더 어둡게 만들고, 그 다음에 노란색을 썼고,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 색밖에 안 써서 이렇게 배경을 완성시켰어요. 요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크게 내가 그림 실력이 뭐 크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제 잘 맞춰서 썼을 때 배경을 잘 잡아서 표현을 하셔도 요 정도면 충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작은 글이 잘 안 쓰인다. 작은 글. 글귀가 너무 길면 그래요. 작은 글 안 써요. 작은 글이 잘 안 쓰인다. 여기 먹고. 예, 여기 있네. 당신 탓. 아, 이거는 나는 안 보는. 당신께 드립니다. 아, 그 나눠봐라. 그냥. 스스로 자꾸만 자꾸 무너지네.
감사하다라고 해볼란다. 거의 여기서도 보시면 꼽히는 손골을 조금 더 크게 하시거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제는 배경을 한번 올려볼 건데요. 이렇게 물감은 조금 준비를 해드렸죠.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림 실력이 필요치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색깔을 조금 넣는다는 거. 주 목적은 글씨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배경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저는 조금 이제 아까 그 달빛의 느낌의 그 글을 썼으면 같은 김용태 시인님의 시지만 좀 밝은 느낌의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를 한번 적어볼 거예요. 일단은 시를 적기 전에 글귀가 나왔죠. 내가 쓸 글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글귀에 맞는 어떤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들꽃이라든지 봄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떤 색감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이 해보면 보통 초록이나 노랑 쪽 이렇게 조금 봄의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 색감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용에 꽃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꽃을 그려서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지 조금 그런 느낌, 색감이나 그런 부분만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주 간단하게 물이 없다. 제가 물이 한번 좀 보여. 여기 있습니다. 무릎 이거. 가까이 좀 해드릴까요? 됐다. 이거 먹자. 계세요. 자, 일단 저는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를 써볼 건데요. 내용이 잠깐 읽어드릴게요. 중간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까지 글을 적어볼 거예요. 그러면 글의 느낌이 조금 더 밝고 따뜻한 느낌이 들겠죠. 배경은 아까랑 비슷하게 갈 거예요. 비슷하게 가고 크게 다르지 않게 넣어보겠습니다. 단지 저는 가로로 이번에는 가로 구도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 위치나 구도를 잡는 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초록을 넣으실 때 그냥 초록을 넣기보다는 초록에 약간 파란색을 넣게 되면 조금 더 진한 풀잎색 느낌이 나는 초록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물감 색깔이 올리브 그린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초록 색깔이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으시면 그대로 쓰면 되지만 색깔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 초록색이랑 그 다음에 파란색을 섞게 되면 어느 정도 진한 풀 느낌의 그 초록색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글귀에도 들꽃처럼이라는 아주 배경을 만들기 좋은 글귀가 있었죠. 그러면 조금 자연스럽게 배경을 넣어줍니다. 왠지 좀 듬성듬성 넣어야 땅의 느낌이 조금 나죠.
저는 사실 그림을 넣을 때 뭐 꽃그림도 많이 넣지만 사실 그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배경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해요. 배경의 하늘과 땅 부분을 표현을 해버리면 크게 우리가 많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든지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도 아주 연하게 하늘. 들꽃이 어떻게 피어 있을까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이런 경우에 이제 앞 시간에 우리 재료를 면봉을 쓰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면봉은 물감에 찍어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물방울 무늬, 땡땡이 무늬라고 하죠. 그런 무늬를 만들어서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물감에 물기를 머금 상태에서 물을 튀겨주는 이렇게 방법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이 좀 부족하네요. 물을 튀겨주면 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물방울을 튀기면서 내가 원치 않은 곳에 그 물감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느낌 자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들꽃이니까 조금 노란색을 섞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은 많이 넣지 않을게요. 왠지 밭에 꽃들이 피어 있는 것 같은 높이는 좀 연하고 좀 밑에는 좀 진하게.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저는 사실 조금 자연스럽게 심플하게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너무 힘을 빼버리면 나중에 글씨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림은 조금 좀 편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배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경을 올리고 나면 이후에 그 배경이 다 마른 상태에서 글씨를 써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 붓펜으로 썼을 때 번짐이 있다든지 또는 물기가 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글씨를 쓰다가 손을 대거나 하면 번져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글씨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감각이 독특한데요. 이쪽에 글씨 쓸까? 네. 나무 색깔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나무야? 네, 이 나뭇잎 색깔을 아, 자주빛으로 선택하신 예. 이유가. 벚꽃이라서 아, 봄 느낌 좀 주고 싶었는데 네네네. 일단 계속해 봐야겠어요.
수채화를 올리실 때는 일반적으로 A4 용지 같은 경우에는 연습용으로 쓰셔도 되지만 A4 용지에 나중에 그 물감을 올리게 되면 종이가 많이 울게 돼요. 종이 자체가 얇기 때문에 종이가 우글거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준비물을 말씀드린 게 좀 두꺼운 종이, 수채 용지 또는 아이들 스케치북이라든지 미술용으로 쓰신다면 아무래도 물감을 썼을 때 그 얇은 종이보다는 두꺼운 종이가 조금 더 나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얘가 마를 때까지 우리 연습지에 아까 적으려고 했던 글귀를 가지고 구도를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연습지가 했는데 지금 지금 그거는 연습지. 배경을 작품지에 바로 하셨으면 조금 더 마른 다음에 하면 되는데 혹시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된다 하고 구도가 잡혀지면 아까 나눠드린 두꺼운 그 수채 용지에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구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구름을 좀 구름이 동동 떠네. 구름이 조금 있고 요 조금 연하고 요 조금 가까우니까 파랗고 아까 나왔던 글귀로 적어볼게요. 임팩트 있는 내용이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요 부분이죠. 요거도 먼저 적어보고 나머지를 올리겠습니다. 짧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지? 좀 짧은 걸 하셔도 돼요. 칠은 얘를 조금 당겨야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야 돼. 갓집을 들랑기네. 갓집이 동시지 끝이 됐다. 그래 좋네. 똑같은 걸로 써도 됩니까? 똑같은 거 써도 돼요. 이상한 같이 써보려고. 내가 사돈 냈지. 청계집을 해가는데 완전 동시집이다. 청계집은 완전 동시집이라. 근데 좀 양해.
이렇게 구도가 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위치가 똑같은 A4 용지니까 이 부분을 조금 당겨야 되겠고 가운데로 맞춰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옮겨볼까요? 종종 한다. 물을 조금 더 섞으세요. 붓에 물기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자. 붓에 물기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글귀가 조금 밝은 느낌이 나서 아까 썼던 글씨체의 느낌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동글동글한 느낌의 글씨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잘 썼다. 잘 썼다, 잘 썼다. 자기 손하고 잘 썼다 해야 돼, 재밌지.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이제 여하씨가 이제 세종한다. 좋은 종이 해. 근데. 좋은 종이 이제 씌워 사지. 좋은 종이 하자고. 큰 종이. 그 다음에 말라야 되거든.
되겠죠? 여기에 이제 출처를 잡고 낙관을 좀 찍어줘야 되겠죠? 저는 아래쪽에 이렇게요. 연도는 굳이 적을 필요는 없으신데 이렇게. 그리고 낙관 일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꽃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소영이는 아까 낙관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조금 더 차이가 나죠. 그리고 작품에 따라서 저는 낙관을 좀 많이 바꿔서 찍는 편이에요. 작품의 그 초영인 같은 경우에도 작품의 느낌에 맞게끔 다시 정각을 다시 판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앞전에는 그 술에 대한 주제로 작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초영인 같은 경우에는 술잔이라든지 술병의 그림을 새겨서 작품에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지만 지금은 작품의 하단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약간을 찍을게요. 좀 진하게 났죠?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준비물이라고 말씀드린 게 두꺼운 종이, 그 다음에 채색할 수 있는 거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면 되고, 제가 낙관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지만 없으신 분은 빨간색 펜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빨간색 펜은 사실 낙관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낙관을 그려 넣으시면 된다고 이제 그걸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낙관을 손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거는 사실 좀 그렇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낙관이 없는 상황에서 그 빨간색 펜으로 낙관을 대신 그려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일단은 작품을 한번 계속 완성을 해 보실까요?
붓펜으로 안 쓰시고. 이거 쓰면 그게 뭐이 많이 나온다. 목이 많이 나오네. 아, 저거요? 이게 그거는 수채화, 이제 물감에 물이 적셔져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펜으로 쓰시는 게 일반 그 붓펜하고 쓰시는 거랑 또 느낌이 틀릴 텐데. 벌써 잘못했어. 수혈잖아. 큰 붓이 났다. 괜찮은데요? 좀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녹물이 많이 났잖아요. 선명하게 주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좀 그렇다. 이것은 수혈을 하시니까 안 돼, 안 돼. 붓하고 하면 안 안 돼. 돼. 이것도 잘못했어. 이거 쓰고 할 건데. 붓펜으로 쓰세요, 붓펜으로. 그래, 불편한 소리 났다. 우리는 종이가 한개 있어요. 하나 더 있어. 혈압 끄고. 이 잘하신데. 책마 큰 걸만 읽고 쓰고 나머지는 붓이 여러 번 간게 피곤하죠? 네. 붓이 여러 번 간게 피곤한 거니까. 그래서 쓸 때도 이제 내가 붓에 녹물이 잘 나오는지 보시면서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포가 나게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메꿔주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좁게 맞춰주고 이런 하트는 색깔을 넣어서 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이요. 네, 빨간색으로 한번 더 떼볼까요? 빨간색으로 하셔도 돼요. 물기 많이 없는 상태에서 배경이 예쁜데요? 배경 예뻐요. 네. 이 하늘이 연하고 진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괜찮아요. 고장나고. 요것도 또 괜찮아요. 위치도. 이거요? 위치도 요것도 괜찮아요. 한 장만 더 주세요. 새로 해봐야지. 작품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또 계속 할 수만 있으면 네.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벚꽃이나 벚나무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색깔이 조금 진한 편이거든요. 벚나무 칠하기에는 조금 진해요.
그러면 섞어서. 자, 왜냐면 이제 나무 색깔이기 때문에 좀 더 진한 색으로 쓸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나무의 그 느낌을 좀 주고 싶다 하면 나무가 있을 것이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벚꽃이 이렇게 벚나무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이잖아요. 벚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들이 뭉쳐있지 않고 연하게 이렇게 모여있어요. 이렇게 모여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그 벚꽃도 이렇게 뭉쳐서 가지마다 열려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그냥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칠하기보다는 벚꽃이 이렇게 뭉쳐져 있구나. 그러면 빈 곳도 있을 거고 좀 이런 부분도 그렇죠? 이렇게 채워 나가 주시는 거죠. 색깔을 싹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벚꽃잎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려면 이렇게 중간중간을 꽃을 채워줘서 더 풍성하게. 그리고 벚꽃은 흩날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꽃잎을 떨어뜨려 주는 것도 좋아요.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런데 그래도 붓이 잘 썼네. 그거는 그래도 붓이 잘 썼어. 붓이 좀 얇은 게. 그 총각은 잘 쓰는 전문가고. 그러네. 얇은 걸 하나는 이거는 그러면 안 되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여기 하나 있으니까 네 드릴게요. 여기로 이렇게 이파리 많을 때 또 좋은 방법은 전체적으로 물감 묻혀서 아까 튀기는 거 있었죠? 아, 멀티.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사실. 이렇게 음. 이렇게 불을 튀기게 되면 오. 효과가 사실 좀 쉽지만 좀 좋은 편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렇게 좀 풍성한 느낌 이렇게 되는. 우리 튀기는 안 된다. 튀기는 안 돼. 저기 죄송합니다. 그래. 이걸 갖다 그런 게. 그러면 우리 튀기는 안 돼. 그래. 그것도 그거 이거 너무 집어서 그러는데. 붓은 한 번씩 씻어주는 것도 좋아요. 먹물을 묻힌 붓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미지근한 물에 씻어서 쓰시는 게 분모가 아이고야, 마르지 않아서. 그리고 가을이가 봄이가. 봄이에요. 봄이가 가을이가. 매화 꽃이가. 아, 저 튀기는 것도 참 좋네요. 튀기는 거 이렇게. 우리는 아직 못한다. 너는 옷 다린다 저때 튀기다. 한 번 하지 말고. 한 번 하지 말고. 수치화는 사실 좀 튀겨도 세탁을 하면 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 먹물 튀기는 거는 그러게. 제가 좀 말리고 있어요. 먹물은 옷에 튀기게 되면 잘 안 지거든요. 그래 보자 정상들. 이래 보니까 좀 낫네. 그쵸? 아, 이럴 때는 나무 할 때는 그게 낫겠네. 칫솔이. 그쵸.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치수. 그렇게 그 재료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의 그쵸?
치수라네. 이렇게. 좀 굵은 잎도 있고 좀 얇은 잎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좀 말려야겠네요. 좀 말리고 글씨. 글씨를 무엇이 잘 그렸네. 뭐 어쩌고 잘 저거는 사람이가 먹고 어쩌다 저거는. 예. 잘하셨네요. 그립이 그래. 그립이 여기에 이제 완성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성함이랑 그 낙관을 적으실 때는 제가 빨간색 펜을 드릴게요. 어떻게 적으시냐면 낙관 표현은 그냥 조그맣게 네모로 이렇게 해놓고 성함이면 성함 아니면 내가 호가 있으시면 호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또 따로 그런 게 없다 하시면 보통 낙관에 뭐 행복, 사랑 뭐 이런 단어를 넣으시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거를 완성을 일단 해주세요. 일단은 완성을 하시고 이제 저희가 조금 있으면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거 그거는 아까 쓰는 거 그거는 안 하고 얘. 우리가 썼나 그거 달 뜨는 거. 그거는 어차피 한번 하고 지금은 지금 작품 하시는 그거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 네 그러면 성함 쓰시고 써야 되네. 낙관 찍으실 거 낙관 찍으시고 나는 왜 가노마 저거를 하면 물감을 한번 끄트려 보려고 집에 가서 그래. 난 물감하기 있거든. 집에. 아 네네 안 해도 한번 네네 하시면 돼요. 낙관 선생님 찍어줘 있어. 이거 아무나 못 찍는다. 낙관 아무나 못 찍어. 일단은 낙관을 그러면 사실 낙관이 그 작품에 비해서 좀 큰 편이에요. 포도 이거 찍으면 되겠다. 큰 걸로 성함으로 찍기에는 좀 너무 커요 이게. 한번 볼까요 한번? 네. 밑에가 찍네. 그쵸. 낙관이 크기 때문에 야문하는 게 아니. 안 됐습니다. 그것도 찍고. 이것도 같은 자리에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낙관이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너무 크게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까지 있으니까 오, 우리 갑자기 잘했네. 한번 나는 글이 이게 말고 껴도 좋구만. 글이 삐뚤삐뚤하다 이거. 한번 볼까요? 오, 잘했다. 선생님도 낙관 표현해서 지금 주세요. 여기 올려놓게. 낙관을 표현해서 한번. 아까 우리 글씨만 진한 게 있었어. 이거 써갈 거나. 그거 말고 색연필 말고 이걸로 하세요. 예. 이걸로 하세요. 이렇게 네모칸 만들고 성함을 적으시는지 호를 적으시는지 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아래쪽이 좋아요. 요 위치라든지 네모나게 해서 네모 정사각형 꼭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네모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손등에는 글이 이 하나도 이게 내려왔다 자지. 괜찮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러면 또 다음에 요 위치 다음에 또 조금 바꿔서 쓰시면 돼요. 네모칸 만들어서 성함 다 안 적으셔도 그냥 이름만 또 적으셔도 되고 호 있으면 호 적으셔도 돼요. 아니면 좀 원하는 단어를 적으셔도 돼요. 내 말.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잘했네. 괜찮아요. 네. 그것이 왜 그래 안 되네. 던지는 소리. 지장 찍어도 돼요. 지장은 사실 그렇게 추천은 해드리지 않아요. 지장은 사실 찍어 놓으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저도 아 예. 만들어서? 좋다. 글도 그렇고. 괜찮은데요? 이 하늘은 괜찮은데 그 하늘은 좀 진하다. 야 이상하다 근데. 됐다. 예쁩니다. 나는 지금 빼요. 좋다. 좋다. 또 다른 느낌이죠. 응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작품까지 일단 완성이 되었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작품 완성이 되셨나요? 어떠세요? 사실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조금 편안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림을 일단 배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글씨의 구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각자의 개성에 맞게 잘 살려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펜으로 꼭 굳이 낙관이 없다 하더라도 잘하셨네요. 여기도 이렇게 낙관처럼 표현을 해서 자기의 그 고유의 지장을 이제 인장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캘리 수업을 하면서 작품까지 완성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수업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처음 시작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젠 우리가 조금씩 캘리라는 것을 접해보고 알게 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또는 그 인터넷상으로나 캘리그라피 작품들을 아마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요. 보시면서 이거 예쁘고 좋네 라고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내 폰이나 저장해 두셨다가 아니면 사진을 좀 찍어 두셨다가 그 글귀를 조금 연습을 해 본다든지 그 사람의 감정 이 작가는 어떤 식으로 이 글을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이 작품에는 어떤 감성이 들어있을까를 조금은 생각해 보시면서 글씨를 한번 따라서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업은 사실 지금 마무리가 되지만 계속 조금씩 연습하고 붓펜이라든지 붓을 놓지 않는다면 아마 실력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그 글씨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습이 없으면 사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작은 종이나 엽서지라도
작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잘 따라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끝까지 영상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